기업과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 이제 ESG 알아. 안녕하세요. KT Y컬처 팀 안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ESG 경영에 대해서 알기 위해 KT 전 임직원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빨리 ESG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실 선생님을 자리로 모셔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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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더웠죠? 네, 올해 너무 더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온에서 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중국에서도 되게 전례 없이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희생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북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최고 기온이 56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중동의 두바이보다 더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가령 한 2도 정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더워질 것 같은데. 더워지죠. 물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물 부족이 일어난다. 네. 저는 전 세계가 열대 과일을 다 막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네, 열대 어딜 과일로? 가나. 네, 제가 이 망고 과일은 다시 좋아하는데. 열대 과일로 되고. 망고를 좋아하세요? 네. 또 저는 어디서 봤는데 네. 이게 빙하가 녹게 되면 그 속에 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야, 고대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그러면 또 전 세계가 네, 또 하나의 팬데믹. 팬데믹이 올 수 있다. 네. 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구 온도가 한 2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건 남극 빙하가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알프스에 있는 만년설들이 녹아내리면서요, 해수면들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여름에 해수욕장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해수욕장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 파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국제기구나 유엔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있는 주체가 기업이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네. 파타고니아가 최근에 보면 그런 의류를 벗어나서 걔들이 갖고 있는 환경보호 철학, 달리 말하면 얘들은 사업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지구고 사업은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진출한 신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의류를 업사이클링해서 예. 한 번 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물건도 팔 수 그것도 있는. 정말 중요한 거죠. 땡. 좀 힌트를 주세요, 힌트. 네, 너무 옷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아니요, 말고요. 완전히 다른 분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업. 그러면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약간 먹는 것 쪽? 좀 더 구체적으로. 맥주. 좀 오반가요? 오늘 필 오셨어요? 정답은 맥주입니다. 야, 이건 저 선물. 일단 사랑을 한 번 더. 네, 좋겠다. 사랑을 더 날. 파타고니아 맥주는요, 조금 특별합니다. 원재료가 바뀌었어요. 컨사라는 작물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네, 너무 생소한데요. 어떤 작물인가요? 굉장히 특이한 게 뿌리가 굉장히 깁니다. 한 2m 정도 왔다 갔다 한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산소를 먹고 살지만 식물들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죄송합니다. 흙을 묻지 마. 먹지는 않겠지요. 이 뿌리가 깊다 보니까는요, 그걸 포집해서 갖고 있으면서 이 CO2의 변화에도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ESG의 제일 첫 번째는 E가 environmental,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S가 social, 사회적인 거에 대한 거. 그다음 맨 마지막 G가 governanc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S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회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만드는 회사라서요. 지금 뭐 여기 우리 패널로 오신 분들 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우신데요. 너무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아름다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여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떨 경우일 것 같아요? 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부분도 네. 있고 암 환자, 암을 알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환우들입니다. Make up your life. 화장법, 뭐 피부 관리에 대한 거, 또 식생활에 대한 거,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2020년만 해도 한 6천여 명 정도 되는 봉사단원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탈모나 피부, 뭐 체형 변화 같은 외적인 변화 때문에도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상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 고객들이랑 함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지금 ESG 중에서 E하고 S를 했고요. 이제 지배구조가 가버넌스입니다. 지배구조라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적 방향 설정이나 모든 활동들이 지속 가능하게 뭐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구성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혹시 블록버스터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 미국 시장에서 가장 대표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디오 대여점. 한창 때는 하루에 하나 정도 새로운 대여점이 생긴다. 또 가장 큰 블록버스터의 주주가 칼 아이칸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시점에요,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한 문제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났던 거죠. 돈에 대해서는 정말 칼 같은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던 CEO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CEO가 제공했던 다양한 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고요. 가격은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트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는 그 트렌드 대응을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 이거 줬다 뺏고 이러면 고객분들 되게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반발도 심하고요. 그러게요. 회사 경영진들이 굉장히 무능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게 지배구조 개선 사례로 꼽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기업의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기업의 흥망성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ESG, 맨 마지막 G의 방점을 찍는 게요,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되면서 ESG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ESG가 왜 이렇게 세계의 기업들에게 화두가 됐고 대세가 되었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아마 여러분들 트리거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전 의미로 방아쇠? 뭐 이런 느낌. 사전 의미로 방아쇠. 어떤 일이 시작되게 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 지속가능 경영을 이야기하는 ESG에도 그런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블랙락이라는 회사.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사입니다. 투자사의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있는데요. 이 레리 핑크 회장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서한과 함께 경고장 같은 거를 날리게 되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전 지구적인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책임 경영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변했다는 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을 소비할 소비자가 변했다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같은 MZ 세대
다들 MZ세대 맞으시죠? 아우, 그럼요. 네. 장대리님은 X세대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90년대에 태어난 네, MZ 세대입니다. 뭐 anyway 뭐 다 MZ세대라고 우리가 믿으면서요. 그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변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를 처음 만진 게 언제세요? 다 7살 뭐 이럴 때 처음 만졌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굉장히 일찍 만지고 그러면서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고, 디지털의 특징이라는 게 장소와 공간을 제약을 떠나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NS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도 보면 이 MZ 세대를 잡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확실히 다 버려버립니다. 구찌라는 브랜드는 다들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시죠? 알렉산드로 미켈라라는 분들을 새로 영입하면서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40%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 아마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예술 관련된 행사를 쭉 이렇게 호스트하면서 그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MZ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ESG 경영은 실패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사실은 MZ세대도 그렇겠지만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것, 득심,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뭐 ESG 관련 뭐 정책이나 규제 같은 걸 막 만들어내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탄소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 쪽, EU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화석연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지만 당연히 기업의 행동은 그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측면의 투자로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외부와 전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던 그런 ESG에 대한 것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거죠. 기업 내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외부와 공개되는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ESG 경영이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냐 아니면 리스크냐 이걸 좀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투명성이 훨씬 더 증가되면서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효율성과 어떤 면에서 보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명확해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뒤처질 우리 KT가 아니죠. 제가 먼저 21년 상반기 KT가 추진해온 ESG 경영을 간략히 요약해드리고요. 우리 KT는 4월 15일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경영 추진 및 넷제로 2050 달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국내 최고 수준의 준법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요. 우리 KT의 21년도 10대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요. R200 달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인 태양광 자립국사 구축과 중장기 이행 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으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저탄소 장비를 개발,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환경 영역의 마지막 추진 과제는요. 온실가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사회 영역으로 광화문 원팀과 같이 다양한 외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생태계를 리딩하고 소셜 임팩트를 극대화하고자 하고요. 다섯 번째는 KT의 ABC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의 이행 강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KT의 수많은 파트너사에 ESG 컨설팅과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사회 영역에서의 마지막 추진 과제는 KT와 협력사의 ICT 기반 최상의 스마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먼저 KT의 노하우를 그룹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지원하고 KT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그룹사에 전파, 확산시키고요. 마지막 과제는 상반기에 진행한 ESG 캠페인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우개 캠페인인데요. 자, 보시면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의 사용을 생활화하고 이메일을 삭제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목적의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으로 근무 시간에 쉽게 동참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108만 개의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여 총 4,366kg의 탄소 저감, 그리고 소나무 약 657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의 효과가 있었고요. 2.5만 개의 일회용 컵 이용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KT의 ESG를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 직원 두 분을 모시고 KT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들어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T는 환경경영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라든지 IDC, 건물 등에서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다회용 컵 사용 프로젝트도 진행했고요. 또 에어맥 코리아 같은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KT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수인 CDP에서 4년 연속 명예전당에 입상하는 성과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반짝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수행할 예정이고, 다양한 활동들 임직원분들한테 계속 소개하고 또 참여를 부탁드릴 테니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는요, 컬처 경영 담당의 송은아 차장님을 모시고 KT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사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봉사단 담당자 송은아입니다. KT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사랑의 봉사단 활동을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랑의 봉사단은요, 지역사회 환경 개선 그리고 재난재해 활동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임직원들이 현장 밀착형으로 봉사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요새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요, 도시락 판매를 지원하는 사랑의 도시락, 그리고 학습 공백이 생긴 청소년을 위한 랜선 야학, 그리고 광화문 상권을 위해 똘똘 뭉친 광화문 원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환경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임직원이 즐기면서 자율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SG라고 이야기하니까는요, 굉장히 크고 거창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먼 일 같은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그런 동참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과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 ESG 기업 경영. 앞으로 ESG 경영을 통해 변화해갈 KT의 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KT와 ESG를 위해서 제가 KT ESG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 KT ESG!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